양 변호사님. 그런데 뭐 추미애만 그런 것도 아니고 최근에 또 하나 보면은 지금 대전지검에서 월성 1호기 폐쇄 그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것, 또 444건이나 된 문서를 폐기한 거, 뭐 직권남용 뭐 이런 것들로 지금 수사에 들어갔는데 지금 여권에서 총 공세를 지금 펴고 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이가 자기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검사들을 동원해 갖고 정치 수사하고 있다. 이런데 이제 지금 감사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국회에서 답변하는 거 보니까 자기들이 논리가 안 되잖아요. 거기 있는 감사위원들도 전부 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동의를 했고, 그래서 이게 검찰에 자료를 넘기기로 합의가 된 거다. 그렇죠. 대다수가. 그러니까 그쪽에 친문 감사위원들도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 사람들도 동의했다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논리가 궁색했는지 통칭이라고 그러죠. 이건 대통령의 통치에다. 그 통칭이란 게 뭡니까? 그 전두환 시절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지금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거의 다 폐기된 이론입니다. 그게 독재 국가라든가 그 전체주의 국가 여기서 통칭이란 개념을 뭐에 쓰냐 하면은 최고 권력자가 나는 법의 지배를 안 받겠다. 법의 지배를 받는 게 법치고. 근데 대통령이나 왕은 법 위에 있다. 초법. 그런데 우리가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왜 법 위에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법 막 어겨도 됩니까? 예. 안 되죠. 그래서 통치의 개념을 사실은 저는 뭐 그 유신 시대 때 대학을 다녔으니까 그때 헌법 교과서에 통칭이란 말이 나오고 우리도 통칭이를 그런가 보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서구 민주주의라든가 자꾸 가면서 통칭이란 개념을 없애는 쪽으로 가요. 그게 결국은 독재로 가는 길이거든. 통칭이란 개념이. 그런데 이번에 통칭의 개념 참 오랜만에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들었는데 근데 지금 여기 이 여권에서 말하는 통치행위 개념 있죠. 아까 제가 말한 통치행위가 뭐 옳고 그르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거는 논점 흐리기다. 지금 검찰이 이야기하는 거 있죠. 대통령이 탈원전 하는 거 할 수 있죠. 원전은 위험하고 그러니까 원전을 하지 말고 뭐 그린 그 에너지, 풍력, 태양광 이런 걸 하겠다. 그건 대통령이 그게 경제성이 어떻고 그다음 그게 우리나라 현실에 맞고 안 맞고 저는 뭐 탈원전에 반대합니다만은 아니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았으면 그 사람의 그 어떤 철학이 이렇다. 이러면 탈원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탈원전을 하기 위한 그걸 검찰이 탈원전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지금 수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여기 통칭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오는 거는 뭐냐 하면은 검찰이 탈원전 자체를 갖다가 지금 감히 대통령의 어떤 그 철학, 국정의 이념을 갖다 건드린다. 검찰은 대통령의 탈원전 이념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조사 안 건드려요. 그건 대통령의 그 어떤 뜻이지. 지금 검찰이 건드리는 거는 그 탈원전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증거 조작, 그다음 뭐 그 사람들을 갖다 말을 하고 싶은 걸 백운규 뭐 너 죽을래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직권 남용, 강요 이런 범죄 행위가 있었냐 이걸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데 여권은 아까 뭐 논리가 부족하다 그러셨습니까? 그랬는지 모르는데 검찰이 건드리지 않는 탈원전 이념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있죠. 이게 지금 우리 여권이 제일 잘하는 게 프레임 만들기, 그다음 네이밍 이런 거 해서 국면 전환을 잘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아주 뭐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서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정확히 보자 이거죠. 이거는 대통령 이념하고 전혀 건드리고 관계없다. 그 이념을 뒷받침하는 공무원들, 백운규 장관부터 한국수자원공사부터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경로를 가면은 이게 위험하니까 대통령이 탈원전 이념에 대해서 마치 반대하는 것 같으니까 증거를 바꿔서라도 이걸 대통령의 그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하겠다. 여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위법 행위, 그다음 증거 인멸 행위 이런 걸 조사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탈원전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범죄 행위가 있으면은
그거는 처벌하는 게 검찰의 임무죠. 이걸 무슨 검찰이 그 검찰 개혁에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 정권의 여러분들은 어떤 그 검찰이 제대로 된 업무, 그럼 그 범죄 혐의가 있는데도 검찰이 가만히 있는 게 검찰 개혁입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검찰은 있죠. 나중에 욕을 먹더라도, 예? 그게 어떤 나중에 정권에서 욕먹든 국민이 욕먹더라도 있죠. 나중에 무죄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있더라도 범죄 혐의가 있으면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 수사를 해야 되는 게 검찰의 임무입니다. 검찰이 만일 오히려 이게 대통령의 그 탈원전 정책에 대한 거니까 우리 건드리지 말자. 그냥 덮어놓자. 그냥 땅에 묻어버리자. 기록을. 그게 잘못된 거죠. 이게 범죄예요. 이게 검찰의 예. 범죄. 직무유기죠. 직무유기죠. 특히 감사원에서 자료까지 그 엄청난 자료를 감사원장이 법원장 출신 아닙니까? 최재형 씨가. 그러니까요. 그렇게 완전히 어디 대형 법무법인에서 만든 것보다 더 잘했다고 그러던데. 7,000페이지 참고 자료에 2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검찰이 이걸 우리 땅에다 묻어버리자. 대통령 뜻에 반하니까. 이러면 검찰이 직무유기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여권에서 물론 대통령의 뜻을 같이 하는 여권이니까 검찰을 공격하는 건 좋지만은 이건 아니다. 이거는 이제 검찰에 지금 수사회가 뭐 하는지를 갖다가 이야기해놓고 비난해야지. 예. 검찰이 대통령 탈원전 이념을 공격하더냐. 이건 좀 너무 과했다. 전에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두봉 지검장이라든가 그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현 형사부장들 이분들이 이제 윤석열 총장하고 가까운 사람 아니냐. 또 윤석열 총장이 얼마 전에 또 대전지검 고검에 갔으니까 뭔가 쏙닥거렸을 것이다. 거기다가 야당이 고발까지 한 사안이니까 이거 청부 수사다 이렇게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건데 지금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평의원들만 얘기한다면 모르지만 이낙연 대표라든가 김태년 또 원내대표 이런 분들까지도 이거 검찰권 남용이고 정치 수사다. 위험하고 무모한 폭주 좌시하지 않겠다. 일간 보면은 워낙 또 윤석열 총장이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대권 주자 입장에서 이낙연은 견제구를 날릴 수도 있는데 무슨 검찰권 남용이고 정치 수사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대권 경쟁자로 생각한다기보다도 저는 이번에 이낙연 전 대표 등 여권의 고위 관계자들이 정세균 총리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네. 거기 나서는 거 보면은 이거는 어떤 단순한 대권 문제가 아니고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심장부로 향하는 검찰의 칼날에 대해서 아주 위협을 느낀 것 같다. 지금 수사를 하다 보면 청와대로 칼날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컨트롤 타워가 그거 아닙니까, 몸통이. 대통령은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여권에 그냥 초선 의원 이 정도 검찰 출신 초선 의원이라든가 법조인 의원이 그런 이야기 했다면은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나서는 분이 너무 중량급이에요. 이런 거 볼 때는 이게 지금 여기서 가만히 놔뒀다가 이 칼날이 어디까지 들어올지 모르겠다. 심지어 우리 대통령까지 향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좀 막을 쳐놓자, 뚝을 쌓아놓자. 이거 아니면은, 아니, 검찰이, 그것도 대전지검이 서울중앙지검도 아니고, 여기서 수사하는데, 수사를 이제 시작했어, 이제. 그것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이성윤한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제 수사의 시작이고, 누가 죄 있다고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이제 수사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무혐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물론 제가 볼 때는 감사원에서 그렇게 넘겼을 때는 그 무혐의 나온다는 건 좀 힘들지만은,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게 평상심이라면은 수사 결과 지켜보겠다. 이 한마디면 돼요. 원래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한 무슨 수사라든가 재판 같은 건 결과를 지켜보십시다. 그러니까 유리하건 불리하건 권력을 진 쪽에서는 있죠. 수사 결과 지켜보자. 야당은 힘이 없으니까 좀 약간 좀 억지를 부린다 하더라도 어거지를 좀 어거지를 야당 힘이 없잖아요. 근데 여권은
아까 말한 법무장관 인사권부터 검찰 인사권 다 가지고 있잖아. 힘 있는 데 아닙니까? 예. 여기서는 그 이런 검찰의 수사가 시작될 때 뭘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아주 겸손하게 나가면요.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검찰이 오히려 그 좀 무리한 수사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강하게 여권의 중량급이 나오니까 이거 뭐 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전부 다 검찰과 법원의 그 판단을 한번 지켜봅시다. 그거는 여도 마찬가지, 야도 마찬가지. 야도 너무 이런 건 나설 게 아니다. 바로 야당이 고발 하나 한 걸로 뭐 청부 수사라 그랬습니까? 예. 그런 식이니까 제발 검찰 법원에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지금 검찰을 못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는. 못 믿고 한다는 건데, 못 믿으면 나중에 법원에서 어떤 나올 거 아닙니까? 무리한 수사 있으면 무죄 나올 거고, 예. 이 격조 있는 태도를 좀 취해주자. 그게 법치국가의 국회의원이고 총리고 이런 거지. 법치국가에서 마치 검찰이 그냥 어떤 최고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막 움직이고, 그 다음 또 반대쪽에 청부 수사를 받아 막 움직이는 이런 후진적인 국가처럼 그런 그 언사를 계속 하는 거는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추미애 장관의 그런 거친 언행이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추미애 장관이 방패 역할을 해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 정권이 추미애 치맛자락 뒤에서 지금 잘 지냈는데 요즘 추미애 장관 하는 것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그렇죠. 흔들고 여당 내에서도 좀 너무하다. 과하다. 네. 너무했다. 도가 지나쳤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를 해서 그 위원장이 정성호 위원장이 그만하시죠. 그만 좀 하라고 그럴 그러니까.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정세균 총리가 1, 2차로 나눠서 개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동안은 청와대에서 추미애 장관의 뭐 이런 개각 문제가 좀 거론되는 것처럼 하다가 또 그쪽에서는 추미애 장관은 아니니까 빼달라 그거 절대 안 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손절매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제 생각에는 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할 만큼 했다고 봅니다. 더 했죠. 과하게 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란 거 한 10만큼 해줄 걸 원했는데 한 30만큼 한 것 같아요. 예. 우리 국민한테 추미애 장관이 뭐 요걸 다 먹어주니까 국정 운영에 관해서. 그렇죠. 저는 요새 오늘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하고 통화한 거 그 신문에인가 나왔더라고요. 예. 대통령 얼굴 신문에서 오래간만에 봤습니다. 요새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하도 언론에 그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길래 좋은 뜻이 나쁜 뜻인지.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있죠. 근데 그동안 추미애 장관이 한 역할에 대해서 고마움 느낄 겁니다. 대통령으로서는. 그렇죠. 지금 부동산이나 뭐다 모든 불만이 지금 폭발할 지경에 추미애가 나서갖고 막 모든 욕을 다 혼자 다 먹는 먹어버리니까 거예요. 뭐 부동산도 뭐 나오긴 나오지만은 추미애 장관이 워낙 그렇게 그 칼을 많이 휘두르니까 그런데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이제 더 가는 게 뭐 과하면 이게 뭐 꼭 뭐 한다고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 추미애 장관 역할 충분히 했다. 조금 뭐 쉬라 하든지 아니면 지금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국회의원 아니죠. 지난번에 저 광진은 고민정에한테 넘겨줬지 않습니까? 그때 법무장관이었으니까. 예. 장관 임명될 때는 국회의원이지만 사회로 총선에서 이제 물러났었죠. 끝났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추미애한테 그냥 집에 가서 쉬라고 하면은 아니 취업 대책은 세워져야 할 거 아니오고 아마 대통령한테 나 그렇게는 못 하겠는데 그럴 것 같은데 뭐 시장을 하나 주든가 아니면 총리라도 주든가. 좀 전에 그 말씀하셨는데 비서실장도 괜찮습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비서실장 하기에는 적절치는 않고요. 그래 총리를 욕심내고 있는지도 모르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그리고 이제 내년 가면 이제 대선 전국으로 또 가잖아요. 예. 여기서 추미애 장관 이번에 법무장관 하면서 하는 거 보니까 야권을 초토화시키더라. 검찰을 초토화시키더라. 왜냐하면은 대선 전국으로 가면 검찰이 윤석열 총장이 7월까지지만은 많은 게 드러날 수 있죠. 나임, 옵티머스 비롯해가지고
이걸 조절을 잘 안 하면은 이 야권에 먹이를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울산 사건만 다시 대수사 그러니까요. 들어가도 꼼짝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추미애 장관을 통해서 총리까지 하는 거 보니까 잘하더라. 우리 방패막이로는 최고다. 그래서 총리 하려고 저러는 진짜 무슨 욕심이 없으면은 저렇게 이 법조 모든 게 욕심이 생기면 이게 냉정을 잃고 옳은 말씀. 예. 헛발질 한다 그러잖아요. 예. 자꾸 그러잖아요. 우리 그 바둑 두십니까? 예. 바둑 둘 때도 승부에 너무 집착하면 그 악수 또 가지고 대마 대마 죽고 이러는데 추미애 장관이 그 제 생각에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순전히 뭔가 큰 약속을 받았지 않았을까? 아 그래요? 예. 안 그러고는 이렇게 할 리가 없다. 촉이 그렇게 옵니까? 예, 판사하시다 보면은 딱 보면은 예. 알겠다 이렇게. 아니 그런 너무 게 있잖아요. 하니까 그게 보통의 뭐 이번에 끝나고 집에 쉬어. 예. 그런데 그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뭔데 그러니까요. 총대 쉬라는데 메고 총대 지금- 메고 그런 욕다 먹나 그러니까 욕은 다 먹고 누구 대신에. 예. 그러니까 뭔가 하나 뭐 받았을지 모르죠. 내락이 있을지 모르죠. 어쨌든 손절매 얘기가 지금 좀 비중 있게 흘러나와서 좀 추이를 원래는 손절매 하는 게 맞죠. 예.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또 있는 거 아닌가. 뭐 정신을 알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은 안 보이고 추미애만 예.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보이더라도 좀 이쁘게 보여야 하는데 완전히 국민 밉상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아까 안 그래 전심 때 그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 만났는데 추미애 장관하고 같은 반에 연수원 같은 반에 하던 사람 말 들었는데 그때 정말 예뻐가지고 많은 연수생들이 그랬어요? 한번 잘 보이려고 노력했대요. 그 정도로 그 얌전했고 그때는. 원스 어퍼너 타임이네요. 예. 롱롱하고. 그게 한 84년인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국회의원 되고부터 그 이 동기 모임 연수원 14기잖아요. 동기 모임 오면 좀 그렇다 했는데 지금 완전히 달라졌다고. 그 같이 연수원 때 같은 반에 다니는 지금 그때 연수원 때는 하여튼 그렇게 인기 좋았답니다. 어쨌든 사람이 권력이라는 거 예. 이게 어디 완장만 하나 차도 그 그럼요. 힘을 휘두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권력이 참 무섭기는 무서운 그리고 것 권력 같아. 이렇게 행사해 보면 신나지 않습니까? 예. 전부 다 자기 앞에서 굽신굽신하고. 권불 10년이라는 말도 있고 그럽니다만은 참 어떻게 보면 불나방 같은 건데도 이런 거 보면은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일단 뭐 추미애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하겠죠, 것 뭐.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이 정도로 맺겠습니다. 하시죠. 뭐 어차피 추미애가 계속 대하 소설을 쓰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법사위에서. 대하소설 쓰시네라고. 예.